토트넘이 지금의 최악의 팀이 되어버린 건 인과응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작은 베일을 떠나보내면서부터죠. 최근 축구 게임에서 토트넘의 최고 시즌 활약에 역대 베스트 11을 발표했는데 손흥민, 케인, 에릭센, 알리 이 데스크 라인이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베일, 모드리치까지 당연히 또 포함이 되었고요. 수비수에는 데릭 로즈, 레들리 킹, 알도베이럴트, 카일 워커, 골키퍼는 요리스였습니다. 토트넘의 전성기 시절을 빛냈던 선수들이 대부분이죠. 요리스, 알더베이럴트, 로즈, 카일 워커, 델레알리, 에릭센, 그리고 케인까지. 네. 그리고 손흥민은 오히려 21-22 시즌에 득점왕을 했던 그 시절 기준으로 베스트 11에 올린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선수들 당시 상황을 보십시오. 레비 회장이 팀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전략이 아닌 선수들을 팔아치우면서 돈을 벌기 위한 근시안적인 경영을 반복했습니다. 그 첫 번째 희생양이 베일이었다는 거죠. 베일이 18-19 시즌에 레알 마드리드에서 전성기였는데 토트넘에 그대로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드리치, 덴벨레, 카일 워커까지 그대로 있었다면 챔피언스리그 우승이었을 겁니다. 팬들도 알고 느꼈는데도 이런 선수들을 다 팔아버린 거거든요. 물론 카일 워커는 토트넘에 있기 싫어서 맨시티로 가고 싶어 했고 이적 요청까지 강행했습니다. 구단이 붙잡으려고 했지만 결국 보내줄 수밖에 없었죠. 그랬더니 정말 맨시티가 더 강해지면서 맨시티 전성기를 이끌었죠. 케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떠났습니다. 레비가 결국 붙잡지 못했고요. 당시에도 이미 데브라이너는 주급 35만 파운드 그 이상을 받고 있었습니다. 케인을 붙잡을 수 있는 건 그 방법밖에 없었는데 레비는 오히려 FA 1년 남은 선수를 1억 유로에 팔아버리는 선택을 해버립니다. 손흥민도 유로파리그 우승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스스로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손흥민을 만족해하지 못했고 구단을 신뢰할 수 없어서 떠난 거죠. 주급 제한이 베일에 가려져 있지만 33살이라고 주급도 아마 만족시키지 않았을 겁니다. 무엇보다 의리 있는 손흥민 입장에서 유로파리그 우승을 시킨 감독을 전격 경질했다는 건 납득 불가였을 겁니다. 유일하게 델레알리만이 스스로 망가져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데릭 로즈는 당돌하게 무리뉴 감독에게 덤비다가 후보로 전락했고 수태기를 거쳐서 호련히 사라져버렸고요. 토트넘이 지금 이 선수들이 한 팀이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팬들 반응에서는 덴벨레가 빠지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딱히 누구를 대체해야 한다고 말은 못하지만 11명이 아니라 12명이 돼야 한다는 거죠. 특히 알리의 자리에 덴벨레가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또 많았습니다. 이런 팀이 완성될 수 있는 것을 망쳐놓은 게 레비 회장의 구단 운영 방식이었습니다. 이후에 벤카테샴이 사장으로 오면서 이 구태의연한 문화와 잘못된 관행을 바꾸려고 해봤지만 또 한 가지가 크게 놓친 게 있었습니다. 바로 의료진 시스템입니다. 이걸 말하려면 먼저 오로나띵 그 얘기를 꺼내야 합니다. 손흥민이 팔에 부상을 당했고 그대로 출전하려고 했죠. 무리뉴 감독도 케인도 없는 마당에 손흥민은 무조건 뛰어야 한다면서 정밀 진단을 꼭 해야 하냐고 강경하게 나갔습니다. 하지만 의료진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프로토콜대로 검사를 진행했고 결과는 팔 골절이었습니다. 축구가 발로 하는 운동 같지만 넘어지고 충돌하는 걸 반복하기 때문에 팔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의료진의 선택은 매우 옳았습니다. 그 시절에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2023년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2023년 4월 새로 선임된 축구 운영 총괄 스콧먼이 구단 전반을 뒤흔드는 대대적인 구조 조정을 단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무려 20년간 토트넘 의료 부문을 책임졌던 메디컬 총책 제프 스콧이 자리를 잃은 겁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과의 의견 충돌이 원인으로 알려졌는데 20년간 쌓아온 의료 노하우와 선수 데이터가 한순간에 증발해버린 거죠. 그게 얼마나 위험한 선택이었는지는 이후에 이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2024년 여름에 후임으로 퍼포먼스 서비스 총괄 아담 브렉과 스포츠 사이언스 책임자 닉 데이비스가 선임됐습니다. 스포츠 과학, 의료, 영양, 심리까지 총괄했지만 선수 부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 인물로 채웠다고 달라지는 건 없었던 거죠. 결국 2025년 여름에 또 한 번
메디컬 부서 전체를 또 갈아엎었다고 합니다. 브렉과 데이비스가 불과 1년 만에 짐을 쌌고 신인 감독 토마스 프랭크가 브렌트포드 시절 함께했던 인물들로 의료진을 전면 재구성했습니다. 메디컬 리드는 닉 스터빙스, 톰 페리먼, 크리스 헤슬럼 등이 합류했다고 하죠. 2년 만에 2번의 전면 교체,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방증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도에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구두스, 쿨루셉스키, 솔랑케 등 복귀 후에 재부상하는 패턴이 또 반복됐고 2번의 구조 조정이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뭔가 구조적으로 잘못된 게 있다는 거죠. 엔지 감독 1년차의 부상전 소출도 납득이 안 됐는데 2년차엔 더 심해졌습니다. 손흥민도 부상으로 후반기를 제대로 뛰지 못했고 결승전에서도 마지막 20분만 뛰면서 우승의 정점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엔지 감독이 선수를 혹사시켜서 그랬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올 시즌엔 더 심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한 시즌에 십자인대 파열이 3명이라뇨. 물론 경기 중에 일어난 일들이었지만 그만큼 관리가 안 됐다는 방증일 수도 있습니다. 메디슨, 오도베르, 시몬스, 클루셉스키는 1년 내내 복귀 불가고 결국 이렇게 처참해진 토트넘이 되었습니다. 토트넘이 강등이 현실화된 초유의 상황입니다. 이건 불운이 너무 많다 이기 전에 숨겨진 인재가 있다는 것이고 특히 시몬스가 십자인대 파열 진단이 나왔을 때는 알고 보면 더 황당합니다. 경기 중에 시몬스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바로 빼는 게 아니라 면담 끝에 더 뛰어보자는 결론을 냈고 1분도 안 돼서 다시 주저앉고 눈물까지 보이고 말았습니다. 십자인대 파열 선수를 그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게 오르날띵 때와 같은 팀 맞나 싶을 정도죠. 구단의 의료진 내부까지 깊이 알아볼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토트넘 선수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지원했다면 어땠을까요? 솔랑케, 시몬스, 메디슨, 클루셉스키, 벤탄쿠르, 팔리냐, 우도기, 반더벤, 로메로, 포로, 비카리오. 이 멤버가 강등당할 수 있는 멤버겠습니까? 갈기갈기 찢겨버린 토트넘. 강등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4경기가 남았습니다. 4경기를 모두 승리하면 강등은 무조건 탈출인데 2026 꼴찌팀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제 가장 비싼 몸값의 솔랑케, 시몬스마저도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인재로 인해서 지금은 기적을 바라는 토트넘의 상황. 안타깝지만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봐야죠. 유로파리그 4강을 뛰고 이틀 만에 경기를 치러하는 아스톤빌라와의 경기입니다. 이미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거의 유력하기 때문에 작년 토트넘과 비슷하게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토트넘이 강등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자 유로파리그에만 올인했었거든요.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목표가 아니라 유로파리그 우승의 귀재 에메리 감독 하에 아스톤빌라가 유로파리그를 우승하는 것이죠. 아스톤빌라와 노팅엄이 최대치의 전투력으로 전쟁을 치러서 상처만 엄청 남기는 그런 결과가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팀 평균 한 65km 뛰어야 하지 않겠니? 토트넘, 아스톤빌라 이겨보자. 히샬리송이 영웅이 되길. 이상 흰수염 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